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현행 이제 농지법에 대해서 지금 문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농지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을 지금 촬영하려고 좀 합니다. 지금 현행 농지법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실감하고 계시겠지만 이 농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항이에요. 현재 지금 농지법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경자유전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멀쩡한 사람들이 범법자가 많이 좀 이제 양산이 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현실적으로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범법자가 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지금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 바뀐 농지법 때문에 많은 앞에 내용들에 대해서 뭐 몇 년도에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만 이제 이야기 드리면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 농지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좀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행 이제 농민으로 분류되신 분들, 그 전에 이제 지금 현재 농지대장으로 바뀌어 있는데 예전에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농지원부 이제 농민으로 분류되신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는 부동산 소재지를 벗어난 이제 타 지역, 타 도시에서 요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관내 거주자라고 하죠. 관내 거주자들의 농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금 실제 자기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 농지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실무를 하시는 이제 여기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한테 이제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1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관내 거주자, 그러니까 소재지에 포함되는 관내 거주자는 현재는 단속 대상이 지금 아니라고 지금 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내 거주자들 주소지가 이제 토지 소재지에 있는 분들은 뭐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내 거주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지법 때문에 이걸 지금 농지법이 뭐 내가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문의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신데, 대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되세요. 안 되는 이유가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 현재 지금 농지를 그냥 단순하게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단속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민으로 분류돼 있어야지 이게 단속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농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농지를 왜 가지고 있느냐 이래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다른데 지금 내가 농사는 짓고 있지 않는데 임대를 주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단속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현장에서 아무리 법을 공부하고 지금 계도를 해도 현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들 하세요. 그런데 농민이 아니면, 그 관내 거주자가 아니면 현재는 뭐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농지법이 이런 문제들을 이제 많이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농지법 때문에 이게 불법을 저지르는 분들이 이제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양산되고 있는 원인 중에 이제 제일 큰 원인이 경자유전이라는 겁니다. 그 경자유전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면서 뭐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소작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농사를 지어야지 자식들을 키우고 먹고 사니까 농지가 이제 목숨 같았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부자로 이제 분류되고 천석군이 만석군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천석군 만석군 들어나 보셨습니까? 법인이죠. 뭐 천석군 만석군 되려고 하면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돼야 됩니다. 농사 지어서 못 먹고 삽니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부 특용작물이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뭐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임대도 돈을 받고 임대를 준다는 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1996년도쯤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고, 2000년도 초반에 2003년쯤인가 그때 주말 농장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금씩 이제 경자유전에 대해서 이제 무너졌죠. 조금씩 풀어줬는데, 현행에서도 뭐 개인 간의 임대는 60세가 넘고 자기가 이제 농사를 5년 이상 지었던 작용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이제 진단이 나온다든지 뭐 어떤 공직에 간다든지 해외 뭐 이런 여행 때문에, 장기간 여행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임대를 이제 해줄 수 있도록 이제 또 일부분을 또 풀어놨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경자유전이 많이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는 법인데, 취지는 그 당시에
48년도 그 몇십 년 전에 시대 상황하고 현재 시대 상황하고 같으냐는 이야기죠. 그 시대에는 농지가 목숨이었어요. 자기 땅 한마디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갖고 자녀들 키워내고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고 했는데 지금은 땅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라고 하면 대농을 하시는 분들도 농사가 이게 잘 안 된다든지 흙이 안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농기계가 들어가기 불편하다든지 이러면 임대 자체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 나이는 드시고 마을에 가보면 폐가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왜? 그분들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분들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느냐? 안 짓습니다. 그 자녀분들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걸 이제 매도하려고 이제 내놓고, 근데 매도도 잘 안 돼요. 매매가 잘 안 되는 거죠. 현행 농지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40년대 때 가졌던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 같으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농지라고 그래서 다 같은 농지는 아닙니다. 농지라고 하면 한꺼번에 그냥 농사 짓는 땅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시는데, 농지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뭐 공업지역이 있고 뭐 이런 나뉘듯이 시골에도 와보면 농림지역이 있고 또 관리지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나뉩니다.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용도지역입니다. 농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지역. 그러니까 대부분 농림지역이 지금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에서도 농사하니까 다년생 식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벼농사라든지 어떤 뭐 밭이라든지 뭐 참외 키우고 뭐 이런 걸 농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농림지역은 임업도 포함됩니다. 보전산지도 이제 같이 포함되는 거죠. 가수원도 이제 그 나무에 속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잣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죠. 농림지역은 말 그대로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전산지를 합쳐서 농림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농사를 짓기 위한 우량농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지역으로 나뉘죠. 그 관리지역이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보전관리지역, 뭔가 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지역이구나.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한 정도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농사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생산관리지역이 있죠. 이것도 농림지역을 지정하기에는 조금 주변 환경들이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 마을이 있고 뭐 이래 있으니까 농림지역으로 좀 지정하기는 조금 애매한 지역들을 이제 생산관리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산관리지역은 말 그대로 농사를 목적으로 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니까 생산관리지역으로 이제 지정한 거죠. 현재 뉴스에 많이 나오고 윤석열 차기 대통령 장모 뭐 농지법 위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많은 공직자들 뭐 농지법 위반이 많이 나오는 게, 실제로 아까 말했는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그래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데 공무원들이 문제가 발생을 시키는 이유는 여기에 개발행위, 뭐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졌다든지 해서 개발이 됐을 때 용도가 바뀌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부가가치를 얻는 거, 이거는 굉장히 투기적인 목적이고 불법이죠. 이런 부분들에서는 가차없이 뭐 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입니다. 투기. 뭐가 생긴다더라 해서 들어가는 것은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보를 지방의 공무원들이든 양심이 없는 분들이 먼저 이제 이걸 알고 거기에 땅을 이제 사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농사를 짓는 이제 농민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 목적도 있고, 뭐 식량안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이제 부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경과유전에 대해서 꼭 고쳐야 되는 법이라고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범법자가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어떤 용도에 가면 쉽게 말해서 계획관리 지역 이상을 말한 겁니다. 녹지로 치면 자연녹지 정도 되겠죠. 저희들이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뭐 검색을 해보셔도 계획관리 지역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어떤 용어들이 잘 나오는데, 도시가 확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에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예비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이 아닙니다. 법률에서도 그래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계획관리 지역에 땅을 사서 여기는 집도 지을 수 있고 뭐 창고도 지을 수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지역에 따라서는 공장도 짓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확충되고 여기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해놓고는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범법자가 양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현장에서는, 자,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좋은 위치에 이제 보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생산관리나 제가 말씀드리는 농림지역에 이런 데는 농업 용도의 목적 외에는 건축 인허가도 잘 안 내주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물론 내준 데도 있겠지만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이나 큰 계획이 서지 않으면 이거는 여기는 일반 주택을 못 짓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관리지역 이상 되는 데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뭐 어떤 지자체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지정해 이제 뭐 제약을 해놓지 않은 다음에는 여기에는 건물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 외에 일반인들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상가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 주거지역은 선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든 이종이든 지을 수 있습니다. 상가도 짓고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주거가 주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를 했을 때 유리하게 이제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계획관리 지역에 집을 지어 놓고 일반 주거지역에 집을 지어 놓으면 어디서 차이가 나냐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바닥 면적이나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보편적으로 뭐 40%, 건폐율은 대부분 거의 정해져 있어요. 뭐 용적률은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이제 차이를 두는데, 그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이야기 설명을 할 때 건폐율만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계획관리지역은 40%, 100평 같으면 내가 그 바닥 평수를 4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용적률이 200% 같으면 뭐 용적률을 뭐 곱하기 뭐 해가지고 위로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주거지역 같으면 보편 60%입니다. 60% 건폐율이. 그 이 20% 활용도 차이에 따라서 이 땅을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값어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냐 계획관리 지역이냐 생산관리나 뭐 이 밑으로는 대부분 20% 이하입니다. 뭐 보존 이런 거는 뭐 20% 미만에서 되기 때문에 거의 그거는 뭐 지자체에 또 문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수정해야 된다고 요청하는 거는 경자유전 때문에 생기는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자, 건물을 지으려고 내가 집을 이제 나중에 기농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여기에 나중에 창고업을 하겠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제 샀어요. 이제 사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거지역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짓든 건축물을 안 지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면 누가 짓든 간에 그건 업무용 토지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이 계획관리 지역은 이게 웃깁니다. 계획관리 지역을 매입을 하면 대부분 지목이 뭐 이제 대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마을 형성돼 가지고 뭐 계획관리 지역 위에 집을 짓고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가면 뭐 전으로 됐든지 뭐 답으로 됐든지 논밭으로 이래 가손으로 됐든지 이래 뭐 제목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가 집을 지어서 이제 대지로 전환되는 거는 그 지목은 다 했을 때 그 용도에 맞게 이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자, 여기에 땅을 이제 매입하러 갔어요. 매입하러 갔는데 계획관리 지역에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이제 집을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땅을 사러 가면 농지증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취득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목적은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일단 법률이 그러니까 농지는 농사 목적 외에서 농민들 외에는 이제 못 가져가니까 자, 농지증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합니다. 앞으로 농사는 이렇게 짓고 뭘 이렇게 뭐 하고 뭐 농기계는 이렇게 뭐 구비를 해서 할 테니까 내주세요 해서 자, 그 순간부터 농지증 받는 순간부터 일단 불법입니다. 그 계획관리 지역에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증을 받는 분들은 일단 자기하고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사는 분 외에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계획관리 지역에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농지지역에 있는 땅값이 원체 삽니다. 가격 차이가 두세 배, 뭐 많게는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농사 짓기 좋은 농림지역에 우량농지들이 많은데 굳이 그걸 놔놓고 농사 짓기도 어려운 불량농지들의 가격을 비싸게 주고 계획관리 지역에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겠다 하는 분은 현장에서 봐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특정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외에는 그 농사 지으려고 오면 농림지역에 땅값 10만원 뭐 20만원 뭐 하물며 10만원 미만의 땅들도 많은데 굳이 계획관리지역 같으면 기본적으로 4, 50만원 뭐 많게는 100만원, 200만원도 넘어가는 이런 데를 사서 농사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계획관리지역은 농사의 목적으로 이 땅을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행위가 농지증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증 받을 때 농업계획서를 써놔야 돼요. 또 현행에서 지금 농지법이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일단 불법을 저지르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지을 이제 생각으로 하고 휴경지를 만들면 현행법상 이제 1년만 휴경해도 강제 처분해야 됩니다. 이행보증금 내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 단속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지을 건데 이 땅을 갖다가 일단은 당장 휴경을 못 지키니까 또 누가 농사를 지어 달라고 줘야 됩니다.
농지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농민으로 등록이 안 되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농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여기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거지역에 대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에 건물을 누가 짓든 간에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건 업무용입니다. 하물며 그 주차장 용도로 지정을 해놔도 주차장으로 신고하고 해도 그건 업무용으로 됩니다. 그런데 농지는 계획관리지역, 제가 말한 순수한 농지 말고 계획관리지역 이런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풀어놨는 농지조차 매입할 때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매입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걸 농업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어도 이거는 비업무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업무용을 벗어나려고 여기에 내가 농사를 짓는다 뭘 한다 해서 지금 예전 같은 농전부를 만들고 거기에 뭐 비료 사는 흔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나중에 업무용으로 이제 분류받으려고 비업무용이 되면 그냥 간단하게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과세가 이제 10%가 추가 세금을 더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장기 보유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내가도 마지막에 10% 더 플러스입니다. 자, 농지를 내가 어떤 목적에서 사든 간에 이 농지를 갖다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업무용으로 봐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인 임대를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 개발을 하기 전에 집을 짓든 창고를 짓든 하기 전까지 휴경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농전에게 맡기라 합니다. 농전에게 8년 농전에게 맡겨놓으면 최소 기간이 5년 계약이고 8년 맡겨놓으면 8년 이후에 이걸 비과세를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업무용 토지로 봐준다는 겁니다. 자, 8년 동안 농전에게 맡겨놔서 10% 세제 혜택 받으려고 8년 동안 농전에 맡겨야 된다. 그럼 뭐 불법이 지금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임대를 놓고 비업무용 토지로 있다가 내가 상황이 돼서 집을 짓든 건물을 짓든 지으면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이 부분에 이제 내용이 변경이 돼서 중간에 땅을 매도하게 됐을 경우에는 전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휴경은 안 했죠. 그 불법이잖아요. 휴경, 개인 임대를 낼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안 되는데 그 외에 개인 임대를 주고 자기가 농사를 안 지었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 그 개인 임대 주는데 그걸 자기가 비업무용 토지로 감수를 하고 세금을 더 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농지 같은 경우 자경을 하게 되면 팔견 자경을 하면 이제 비과세가 되고 뭐 농촌 특별세도 뭐 없어지고 양도소득세도 없어지고 뭐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8년 자경을 8년 동안 끌고 가가지고 나중에 팔았을 때 내가 세금을 한 푼 안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겠죠. 그런데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비업무용으로 되는 걸 업무용으로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지금 외부 임대를 주면서 자기가 자격한다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개발을 하라고 나온 땅을 내놓고는 이걸 갖다가 막상 개발을 할 사람들이 거기다 건축물을 지을 사람들이 사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농지증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또 거짓말 해가지고 뭐 받아와도 실제 농민으로 등록 안 하면 중과세 한다는 거예요. 10%. 임대를 놓는 것 자체도 임대 놓고 내가 농사를 짓을 자경을 합니다 해도 불법이고 임대 놓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비업무용 토지로 뭐 비업무용 토지인데 논리 놓기 가지고 옆에 뭐 그냥 농사 지으라고 놔놨다. 그 법률적으로 그건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불법적인 요소도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왜 비업무용 토지라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 농사를 개인 임대를 주더라도 현행 농사를 지으면 업무용 토지로 분류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농지증을 발급받을 때도 계획관리 지역 이상,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을 지으라고 개발하라고 했는 땅들은, 개발이 가능한 땅들은 농지증을 없애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농지로 전환해서 농지가 이제 전용이 돼가지고 건물을 짓는 그 과정까지 휴경을 안 만들어야 됩니다. 휴경을. 그걸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실제 휴경을 했을 때 강력하게 이제 적용을 하고 대신에 이제 개인 간에 자유롭게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농지법에 개정해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캐캐묵은 경자유전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법률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뭐 누가 뭐 땅 투기를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진짜 실제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나 뭐 계획을 알고 투기를 해서 지금 농지가 용도 지역이 변경이 돼서 이제 뭐 거기에 소득을 얻는 LH공사 사태 같은 이제 그런 사항들은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계획관리 지역의 땅을 사서 나중에 거기에 창고를 짓든 안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샀든 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여기는 농지의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도 농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지 취득 과정 속에서 농지증이라는 걸 발급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안 그러면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해서 취득을 했는데 어떤 공직에 나선다든지 뭐 하면 언론에 이제 불법 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면서 가당키는 하는 이야기인 건지 언론 자체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자기들도 뻔히 알 거예요. 이게 계획관리 지역에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창고를 짓기 위해서 이제 사는 과정 속에서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니까 농업 목적에 내가 이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받습니다 하고 거짓말하고 그거 받아서 그래서 이거 개발을 합니다. 다 100% 그렇습니다. 지금 농지증을 발급 안 받으면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농지들은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계획관리 지역 안에 있는 대지로 정한된 건축물이 있으면 그거는 농지증 없이 살 수 있지만,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처음부터 전용을 하겠다는 목적하에서 신고를 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집을 짓기 위해서 요거 샀으니까 요거 살 거니까 전용할 때 내가 요 목적으로 하니까 농사 안 지을 겁니다 하면 이제 지자체 미리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 도면 해가지고 다 인허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농지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전용 목적의 농지증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 엄명 터지고, 그리고 개발을 목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지정을 해놓는 것 같으면 이 목적에 농사를 지으라고 계획서를 거짓말로 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용을 한다고 그래도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전용이라 하는 걸 해서 붙여서 세금 더 받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전부 다 경자유전 때문에 생기는 오류예요. 그리고 언론에 나와서 사람들을 비난을 하는 것도 농지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 엄연하게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별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농지라도 다 같은 농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상 앞에 먼저 농지에 대해서 이런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는 이유가 어떤 농지를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투기 목적이냐 아니냐가 나옵니다. 대부분 그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개정돼야 될 내용 중에 농지법 중에서 특히 농사용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계획관리나 이런 이제 일부 또 자연녹지도 있습니다. 도심에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목적이 이제 도심에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정해놨는 내용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는 농지증 자체를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에 부합돼서 건축물을 짓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여기에 목적에 맞게 농사를 개인 임대를 줄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지방의 투자도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현행 지금 무지하게 많은 농지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양산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창고 하나 짓기 위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땅부터 먼저 사고 나중에 창고를 지으려고 지금 농사 짓는다고 거짓말하고 농지증 받아야 됩니다. 왜 이런 범법자들을 양산하는 법을 계속 유지를 하냐는 거죠. 현행 농지법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없애기 위해서 조금 감면받자고 지금 10% 중과세를 피하자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 지금 막 굉장히 불안에 떨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 보니까 농민으로 등록을 해야지 1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계획관리 지역에 있는 이 땅도 농업인으로 등록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경자유전이라 하는 이 현 시대에서는 굉장히 악법이에요. 이 악법이 헌법에서 사라지고 농지에 따른 용도에 따라서 가감하게 풀어줄 부분은 풀어줘야 되는데, 가감하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가감한 것도 아닙니다. 시대 상황에 당연한 겁니다. 먹고 산다고 소작 받아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현 시대에. 좋은 땅 하면 임대도 안 받아요. 시골에 지금 폐가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휴경지도 막 생기고 있습니다. 산골짜기 땅들은 막 휴경지 막 생깁니다. 7, 80대 돼가는 어른들, 그 어른들 돌아가시면 전부 폐허될 겁니다. 폐허. 시대 상황에 맞게. 왜 도심에서 하는 그런 투기적인 세력들, 집값에 올인하고 상가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지방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투자라도 할 수 있도록 말도 안 되는 이제 이 법들을 조금 개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농사가 목적이 아니고 투자를 하든 내가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든 이런 목적 할 때 중간에 거짓말 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상 시간이 이제 너무 길어지면 들으시는 분들도 좀 지루하실 수 있고 하니까 오늘 경자유전이 없어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황에 지금 현재는 그 관내 거주자가 아니면, 그리고 농민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분들,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 마음 놓으시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양산하고 투기꾼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 법이 수정되지 않으면 계속 언론에서 용도여든 생각 안 하고 농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도심 사람들은 다 투기꾼으로 모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될 거란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